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또 AI넷 제가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AI넷에 들어오시면 AInet.link예요. AInet.link 아니면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AInet 뉴스 또는 AI넷만 쳐도 우리 신문에 딱 들어옵니다. 한국에서는 그죠 전혀 없는 이야기들을 저는 해외에서 미래학자들의 연구 보고서, 미래학자들이 올리는 글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자, 이제 여러분의 자녀, 손자가 기자 되겠다. 또는 방송하겠다, PD 하겠다, 영화 제작하겠다. 말리세요. 정말 힘들어요. 기사 생성은, 기자는 누가 쓰느냐? 이제 AI가 써요. 인공지능이 다 씁니다. 자, 기사 생성을 돕기 위해서 AI를 사용하는 벤처비트라는 게 나왔어요. 벤처비트는 솔직하게 말해서 독자들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독자들이 이거 AI가 썼네. 안 읽어. 안 좋아해. 믿을 수 없어. 근데 뭐 AI가 진짜 사람이 썼는지 AI가 썼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사 쓰는 AI가 나왔습니다. 기사 생성을 돕기 위해서 그죠? 벤처비트라는 이 어플이 나왔으니까 이용을 하세요. 기술금융 간행물 벤처비트는 오픈 AI의 빙챗을 사용하여 기사 편집 작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그 노력을 담당하는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벤처비트의 편집 책임자인 마이클 루네즈입니다. 마이클 루네즈는 블룸버그의 인터뷰에서 대형 언어 모델, 그죠? LLM 기반 도구는 정보 집계와 같은 직업을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수행한다. 그래서 AI 도구는 단순한 저널리즘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이는데 있다는 도움이 크게 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쓰는데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이거 AI가 썼어요. 이렇게 내가 부끄러워할 필요조차 없다. 솔직히 말해서 독자들은 신경을 안 쓴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가 말했어요. 하트 모양의 블랙박스, 중요한 변혁적인 기술 범위라는 슬로건을 자랑하는 벤처비트가 AI 혁신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AI 니르바나에 대한 탐구라고 부르는 이 항구에서 특별호를 발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니르바나가 나온다, 팀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기술로 실험을 하는 것을 자랑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네즈 열정에는 확실하게 몇 가지 주의사항이 따릅니다. 우선 편집 책임자인 블룸버그에게 작가가 독립적으로 진실한 것으로 확인된 챗봇 생성 텍스트의 문장과 단편만 사용하는 한 AI 지원 기사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썼는데 AI가 썼는데 그게 진실인지 그죠?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다. 일단 생성 텍스트가 지원 기사로 많이 활용이 될 것이다. 그러나 C넷이나 뱅크라트나 맨스 저널 같은 간행물은 모두 유사한 사실 확인 약속을 했으며 끔찍한 AI 지원 콘텐츠를 대량 생산했습니다. 그죠? 이제 이미 이런데 여러 신문사들이 기자 대신에 AI 기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일반적인 사람이나 챗봇 또는 둘 다의 정보가 어디서 오는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라고 보았습니다. AI 표절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콘텐츠가 AI로 생성된지 확실하게 감지하는 도구는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몰라요. 이제 앞으로 기사를 전부 AI가 써도 사람이 썼는지 기사가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AI가 쓰고 난 뒤에 사람 이름을 달 수도 있는 거고요. 자기 이름처럼 다양하게 해서 이렇게 AI가 다 많은 것을 생성하다 보면은 인간이 더 이상 생성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정말 이게 먹통이 되는 거죠. 똑같은 정보를 똑같이 새로운 생성되는 정보가 없게 되는 그런 날도 오겠죠.
그런 데 대한 걱정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눈에서는 블룸버그에서 보도 자료를 받아 시스템에 입력하고 기사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다. 아마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곧 아무도 질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도 이거 보도 자료 받아가지고 썼어? 그래서 시스템에 입력하고 기사를 네가 가져간 거야?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건 누가 이렇게 도와줬어? 뭐 이런 말 아무도 안 믿어요. 그냥 대부분 AI가 썼다라고 믿고 AI 보조 도구로 사용한 것이 당연시 되는 이런 사회가 올 것입니다. 대형 언어 모델에서 문장이나 절 또는 아이디어의 작은 기사의 조각을 가져오는 경우에 내 생각에 6개월 동안에 그죠? 그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는데 2년 안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2년 안에는 모두가 AI로 AI 기사로 도배가 될 것이다. AI가 기사를 쓸 것이다. 2년 아닙니다. 2년 안 2023년이니까 2025년만 되면은 기자들이 많이 쫓겨납니다. 예, 필요가 없어져요. 예, 특히 AI들이 쓰는 기사는 아주 복잡하거나 그죠? 아주 숫자가 많이 들어가거나 아주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연구하는 이런 곳이 많이 있겠죠. AI 툴 등으로 인해서 AI 니르바나에 대한 탐구 등 이제 신문 기사는 AI가 작성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죠? 연구소가 발표를 합니다. 언제쯤 되면 AI가 쓰는 기사가 보편화될 것인지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I 니르바나란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의미합니다. AI가 기사를 작성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많은 연구가 있었고요. 지금도 AI 기반의 기사 작성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고 시간의 진행에 따라서 그 기능이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측에 따르면 AI가 쓰는 기사가 보편화되는 시기는 앞으로 4, 5년, 즉 몇 년 내로 추정이 됩니다. 이미 몇몇 언론사들은 AI를 활용해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발전에 따라 언론사들이 인력을 줄이고 AI를 더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자들이 많이 사라지는 시기에 대해서 연구 보고가 아직까지 시기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발전하더라도 기자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기반의 기사를 작성하는 데 유용하고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그것을 분석하는 기사 쓰는 데 유용하고 인간은 창의적인 사고나 감성적인 면을 고려하는 데 이거죠. 잘 쓰고 AI는 이런 데 한계가 있다. 이런 거죠. 따라서 기자들은 여전히 창의력과 감성을 발휘하는 분야에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I가 쓰는 기사가 보편화되고 기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몇 년 내로 그런 것이 오고 기자들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인공지능과 인간이 상호 보완적으로 되는 언론 환경으로 갈 것입니다. 언론인 소멸의 정확한 연도를 제시하는 연구나 보고서나 신문 기사는 없지만 여러 출처에서 AI 발전과 미래의 언론 산업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얼마나 빠르게 AI로 대체될 것인지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미국의 싱크탱크인 퓨 연구소와 이런 유니버시티의 조인트 리포트에서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AI와 관련된 기술이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온다라고 해서 언론 산업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는 정말 언론의 그저 기자가 AI로 많이 대체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기사 작성, 편집 과정에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2020년에 퓨 연구소 결과였습니다. 그죠? 2030년 되면은 기자들이 많이 필요 없다. 그러나 리포트에서도 기자들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면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측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창의력, 판단력, 감성 등 AI가 아직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기자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연도는 예측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 자동화, 인터넷 등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언론 산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일부 기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다른 업무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연도와 함께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특정 연도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그 옛날에 조선일보가 동아일보, 중앙일보 너무너무 위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어제 조선일보에 났어 하면 전부 다 믿는 거예요. 그게 뉴스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 조선일보에 났어. 그래?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만큼 신문을 안 보고 사람들은 이제 유튜브나
제일 많이 보는 게 유튜브입니다. 그죠? 뉴스, 뭐, KBS, MBC 뉴스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봐요. 미래 일자리 보고서와 같은 예측은 종종 논의가 되지만 이러한 예측은 불확실성이 높고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로봇, 챗봇, 챗 GPT 등이 언론, 광고업계에도 영향을 미치죠. 일부 작업은 자동화되고 있어요. 언론인의 완전한 소멸보다는 그죠? 아무튼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라질 겁니다. 아래는 이준환 서울대 교수 인터뷰입니다.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뉴스 작성을 맡길 수 있을까? 그 옛날 인터뷰예요. 현재 건 아니고. 데이터에 관해서 문장 사이에 연결할 때 환각작용이라고 hallucination해서 그럴듯하게 아주 쉽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헛소리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있다. 학생의 논문 실적이라든가 이수 강의 내역과 학점 등 정보를 입력한 뒤에 챗GPT가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지 살펴봤다. 추천서를 만들긴 하는데 중간에 엉뚱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서울대 학생인데 카이스트에 들었던 수업이라는 문장을 뭐 포함한다든가 이런 말들이 드래프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다. 고쳐야 한다. 인공지능이 언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이 있을까?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우선 기자들의 트레이닝 단계에서 도움이 된다. 글쓰기 측면에서 챗GPT가 추천해주는 문장의 구조는 참고할 만한 점이 많다. 뉴스 제작 중간 단계에 탑재된다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기사의 아웃라인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인공지능이 만든 보고서를 보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죠? 뭐 내용을 인식해주는 이미지를 추천해주거나 문법을 체크해주거나 기사에 들어간 내용을 자동화해서 팩트 체크를 해줄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많다.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이 언론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검증이 상당히 중요해진다. 검증해봐야 된다. 그죠? 그럴듯하게 홀루시네이션이라 그래요. 그죠?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니까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된다. 생산형 인공지능은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그죠 어뷰징 도구가 될 수 있고 가짜 뉴스도 쉽게 만들 수 있고 뭐 나쁜 점도 있다. 어떤 식의 허위 정보가 늘어날까 이렇게도 물어봤고 여기 뒤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실시간 팩트 체크 필요할 때 또 우리가 팩트 체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이미 걱정을 하고 있죠. 아무튼 기술이 점점 더 값이 싸지고 챗GPT와 같은 기술도 한때는 연구실에서 몇 억짜리 컴퓨터를 들여와야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거는 요즘에는 몇 달러 내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챗GPT 저는 22불 내고 있어요. 그죠? 20불. 2불은 세금이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챗GPT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로봇 저널리즘 등이 언론과 협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정말 기사가 2년 후가 되면 AI가 대부분 쓸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기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 특히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잡한 이런 그 컨비네이션으로 되어 있는 기사는 대부분 AI가 씁니다. 지금도 증시, 그죠? 증시 뉴스라든가 증권, 그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이런 토너먼트 뉴스라든가 이런 거는 사람이 다 토너먼트가 2,000개가 올라오면 그거 뭐 누가 붙었다, 누가 붙었다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도 한 10년 전부터 전부 AI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사 쓰는 AI가 나왔다. 기사는 대부분 이제 AI가 써줄 것이다. 벤처비트라는 곳에서 그저 기사를 잘 써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그 책임자는 마이클 루네스는 이제 내가 독자들이 신경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독자들이 뭐 AI라고 안 읽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 3년 후면은 샥 변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여러분들의 구독 버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